안녕하세요.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에 취업하게 된 김주연이라고 하고요.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과 전형에도 추가 합격했고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도 추가 합격했습니다. 저는 맨 처음 중학교 때부터 먼저 심리학과를 생각했었는데 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먼저 일단 가고 싶은 학교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봤었어요. 그러면서 이 학교에는 이런 학과가 있구나를 먼저 찾아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 중에서 관심 있는 거에 어떤 분야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문과, 그 중에서도 약간 사회과학 계열이었어요. 그래서 그 틀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제가 좀 평소에 좀 관심 있었던 분야가 심리학 분야였거든요. 예전에 초등학교 때 심리 상담을 실제로 받았던 경험이 있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가 먼저 찾아봤어요. 그런 학과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한번 딱 잡아놨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 그걸 체화하는 식으로 생기부도 채워나가고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수학을 진짜 못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대신에 약간 수학을 성적이 떨어지지만 않게 유지한다는 식으로 어찌됐던 제 다른 성적과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제가 도망치지 않게끔 무조건 수학에 한 4시간 정도는 하루에 투자를 하자 이 정도로 약간 시간을 딱 정해놨었던 거예요. 그래야 제가 싫어하는 과목이 있어도 도망 안 가고 그냥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나 잘하는 과목들은 그냥 계속 하던 대로 그냥 저만의 공부를 일단 잡아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이거 내신이랑 수능이랑 조금 다른데 내신에서는 국어를 제일 잘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능 공부할 때는 오히려 사탐 과목에 되게 강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무조건 한 달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잡아서 처음에 생각했을 때 주요 과목이나 다른 과목들의 비중을 생각하면서 하진 않았고 일단 한 6과목이 있다고 치면 2과목씩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날짜를 번갈아 가면서 공부를 해주는 거예요. 하루에 2과목씩. 그러면 자연스럽게 놓치는 과목 없이 다 공부할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조금 더 부족한 과목들은 내 스스로 그걸 알게 돼요. 왜냐면 내가 그걸 반복해서 계속 보게 되니까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보완해 가는 식으로 부족함 없이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방학 기간 때 3학년 때는 윈터스쿨을 했잖아요. 그래서 윈터스쿨 때는 이렇게 딱 잡혀서 정해진 시간대로 딱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저도 1, 2학년 때는 되게 뒤죽박죽이었던 것 같아요. 쉴 때 진짜 완전 날려버리는 날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추천드리는 건 방학 때는 그냥 각 잡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쉴 때는 그냥 기말고사 끝나고 학교에서도 이제 수업 안 나가고 좀 노는 기간 있잖아요. 그때 충분히 쉬었으면 좋겠어요. 오히려 방학 때 돼서는 딱 방학 되고 나서 하루쯤은 쉴 수 있는데 그때 이후부터는 그냥 본인이 계획한 대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패턴을 그대로 유지해줬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일단 오히려 5일 들어가는 그 겨울방학 있잖아요. 그때 공부를 되게 좀 밀도 있게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정말 일찍 일어나서 뭐 12시간씩 매일 방학 때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왜냐면 그때가 체력이 제일 좋았어요. 그리고 그때가 이제 5일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사실 내신이 있으니까 그거에 집중해야 되니까 생각보다 수능 공부를 할 때가 시간이 마땅치가 않잖아요. 그래서 그때 최대한 기본을 되게 잘 다지려면 심지어 저는 중학교 때는 이런 고등학교식의 그런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. 그래서 그때 그만큼 시간 투자해서 좀 기본기를 많이 다지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고1 들어가고 나서는 그때는 학원 자체를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았어서 한 평일에도 3시간 정도 순공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했고 고3 때는 12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10시간은 넘게 했었던 것 같아요. 웬만하면 저는 쉬는 시간에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고 이런 걸 잘 못하는 타입이었어요. 그래서 한 번 집중하면은 그냥 계속해서 해야 되는 오히려 그 10분 쉬었다가 10분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약간 이런 타입이라서 그냥 한 번 집중하면 계속 몇 시간이고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부모님한테 보통 말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부모님이 그때 항상 해주셨던 말씀이 힘든 거는 오늘까지만 하게 해라 였어요. 오늘은 충분히 힘들어할 수 있고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.
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계속 그냥 실컷 울고 하면 되는데 그 다음 날은 똑같이 그 패턴을 계속 그냥 살아가는 거 원래 하던 대로. 그래야 오히려 그 생각이 오랫동안 안 지속되고 덜 힘들어요. 오히려 그냥 무거운 몸 이끌고 해야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생각도 쳐지고 그래야 계속 공부하는 패턴 유지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하루만 힘들다. 그 하루만 딱 24시간만 힘들고 그 이후에는 영향을 안 가게 이렇게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. 네. 이거는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힘든 게 있으면 생각보다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. 저도 사실 고백하자면 진짜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상담도 다시 받기도 했었고 되게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했었어요.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굳이 담아두지 말고 여기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도 사실 그런 얘기 있으면 되게 잘 들어주셨거든요. 누군가 특히 어른한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. 중학교 때부터 플래너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냥 공부하면서 무조건 플래너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약간 의무감을 시작하게 된 건 있는데 네. 그게 플래너가 도움이 되었던 게 뭐냐면 일단 가장 많이 친구들이 쓰는 게 데일리 플래너 그냥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잖아요. 저는 그게 도움이 됐던 게 스케줄 관리도 도움이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돼서 아, 내가 이 정도 시간에 더 공부해야겠다. 이만큼 칸을 채워야겠다. 나는 그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약간 너무 시간이 내 생각보다 안 나와. 그러면은 진짜 추리 시간을 더 채워야겠다.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었던 것 같고 또 제가 진짜 잘 활용했던 게 데일리 플래너도 데일리 플래너인데 저는 먼슬리를 진짜 잘 사용하고 그게 제일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내신 생기는 친구한테 정말 필수인 게 내신이나 생기부를 채우려면 생각보다 뭐 방과후 활동도 많고 날짜차 비슷비슷한데 해가지고 이게 생기가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에요. 근데 먼슬리 플래너에다가 그렇게 한번 쫙 정리를 하고 나면 그게 한 번에 보이니까 더 이상 헷갈릴 일이 없는 거예요. 이 준비할 수 있는 제가 계속 눈에 보이면 계속 아 내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.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.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고2 때는 좀 들쑥날쑥해서 공부 시간이 근데 이제 고3 때 이제 인터스쿨 썸머스쿨 하면서 방학을 조금 더 밀도 있게 이렇게 딱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시간도 그만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되게 도움이 되었던 게 선생님들 멘토링이 정말 도움이 되었던 게 사실 저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통 친구들이 학원에도 다니긴 했지만 인터넷 커리큘럼 이렇게 완벽하게 따라가는 그런 걸 안 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공부 방법을 스스로 좀 잡아가야 했었는데 그때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조언 얻었던 게 진짜 도움이 됐었고 또 그 선배님들이랑 약간 밥 먹을 때 저는 나이가 많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선배님들이랑 좀 친해져서 약간 대학 생활이 어떤지 이러면 좀 동기부여도 됐던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저만의 약간 독해법을 잡아가는 데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특히 수능 독해를 하면서 3단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독해를 했었어요. 처음, 중간, 끝 나눠가지고 이 지문을 좀 정리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였던 것 같고 처음에는 되게 이 학원 오기 전에는 그냥 문법에만 되게 집중을 하는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독해를 했었는데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실 내용도 되게 어려워지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내용 파악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연습을 여기서 많이 했던 것 같고 단어 외우는 습관 들이는데 여기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먼슬리 플래너 쓰기.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하진 않지만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거라서 꼭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는 대외 취침 시간 유지하기. 수면 패턴 유지하기. 제가 고2 때 한번 수면 패턴이 완전 무너졌었어요. 왜냐면 고2 때 이제 내신 과목이 확 늘어나잖아요. 선택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되게 밤을 많이 새게 돼요.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제 시간에 잠자는 게 진짜 힘들어요. 일어나는 것도 진짜 힘들고 그래서 학교 가서도 엄청 피곤하고 나중에 하고 와서도 엄청 피곤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빨리 회복되면 괜찮은데 저는 그게 꽤 오래 가서 거의 1년 넘게 그랬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고3 돼서도 혼자 일어나면 되게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가지고 무조건 본인 수면 패턴에 맞게 일어나는 시간, 잠잘 시간 딱 정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그래서 잠자는 시간, 무조건 공부 시간도 고3 때는 10시에는 끝나게 학원 끝나는 시간, 영어 시간에 맞춰서 다른 날에도 10시에 무조건 공부를 끝냈어요.
근데 대신에 이 짜투리 시간 활용해가지고 좀 계속 공부했던 거. 네.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루만 슬럼프는 하루만 이렇게 해서 물론 그게 처음에 내가 공부 습관이 잘 안 잡히면 되게 자주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오래 지속되면 오히려 힘들어지고 저는 그리고 좀 부모님한테 죄송한데 약간 부모님한테 그런 것들을 막 털어놨어요.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최대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 하루 동안에는 본인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든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. 진짜 저는 그냥 무식하게 펑펑 울기도 했었거든요. 온갖 방법을 다 써서라도 멘탈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. 네. 제 조언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.